풀피든 매매든 어쨌든 투자라는 걸 하고 나면 돈이 더 생기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가 그냥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모으는 거는 너무 좋은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모으는 건 기본이고 투자라는 것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바로 영원으로 부동산 경매하는 법입니다. 좋습니다. 아, 제목 너무 잘 지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수강생들 사례를 보다 보니까 네. 영원으로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맞아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가능하죠. 돈 모으는 그 시간이 사실 기회비용인 걸 잘 모르시는 거죠. 그 돈을 모을 때 뭔가 투자를 병행하면 더 빠르게 모을 수 있는 건데, 방법을 모르면은 사실 모으는 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죠. 양도세 77% 물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생각조차 못하고, 한다 그래도 그냥 사기꾼들인 줄 알고, 환경 자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이제 교육생들 낙찰받고 매매한 소식 계속 올리잖아요. 이게 자극제가 되거든요. 물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극제가 도를 넘어서 조바심이 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극제 역할로 내가 꾸준히 입찰하게 만드는 거에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모으는 시간보다 하루빨리 경매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경장님의 말에 그 자극을 받아서 주제를 준비를 해봤고요. 영원으로 부동산 경매 가능한지. 가능하죠. 마이너스 통장과 담보대출을 동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65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이 방법으로 한 거죠. 그 650만 원이 없었으면 그럼 투자를 못했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마통을 활용했었으니까. 그땐 돈도 잘 안 모을 때라서 경매하면서 막 열심히 모았던 것 같다. 더 좋은 거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투자금이 있으면 더 우량한 물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원래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이게 DSR 비중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왜냐면 대출 상환 기간이라는 걸 따지는데,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DSR 한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30년인 반면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는 뭐 3년, 2년 이렇거든요. 5천만 원을 받아도 담보대출로 치면 한 4억 정도 대출받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 뚫려 있는데 담보대출 보통은 안 나오거든요. 잘 4억의 대출을 받고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DSR로 계산했을 때는. 근데 마이너스 통장과 담보대출을 그럼 어떻게 받냐?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겁니다. DSR은 가계대출 기반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풀로 꽉 차 있어도 사업자 대출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교육생들이 다주택자인 분들, 이미 대출이 많으신 분들이 대출 받아서 단타매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통신 판매업을 그냥 내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요. 물론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담보 플러스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거예요. 담보가 낙찰받은 집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업자를 내기 어려우신 뭐 직장에 계신 분들, 근데 저희 교육생들, 공무원분들 정말 많은데 다 내서 합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공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제가 일편적으로 딱 안 위험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자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아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보통은 담보대출이 안 되지만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면 마이너스 통장과 사업자 대출을 쓸 수 있다. 그 대출은 보통 80에서 90% 사업자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뭐 4천만 원, 5천만 원이 활용이 가능하면 나머지 잔금 플러스 취득세,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내고도 남죠. 왜냐면 우리가 보는 게 2억이잖아. 2억짜리를 뭐 1억 6천에 받아. 그거에 80% 대출을 받으면은 3,200만 원 잔금이거든요. 거기에 뭐 취득세 내고 뭐 하면은 명도비 이런 것까지 합치면 4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4천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면은 내 돈 들어가는 건 사실 없는 거죠. 그거를 계속 묶어두라라는 게 아니라 이걸 단기 매도하고 나면은 차익을 뭐 3천만 원 누렸다 하면 내가 최초에는 빵원이었지만 나중에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3천만 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쓴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대출만 100% 활용했으니까. 수익률로 치면은 무한대인 거죠. 내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요. 사업자를 유지한 기간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보나요? 이게 근데 난 이 말 하면은 이게 없어질까봐 무섭긴 해요. 근데 근데 그 정도 영향력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경장인이 그 정도 영향력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면 정책이 바뀌어버릴까봐, 대통령님 귀에 들어갈까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 네. 시간이 지나서 이게 또 10년 뒤에 내가 영상을 볼 수도 있잖아. 그쵸. 자, 첫 번째 매출 없어도 되고요. 사실 담보가 거의 이제 99%인 거죠. 사업자는 어떤 이제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낙찰 받고 내도 됩니다. 낙찰 받고 잔금까지 한 달 반, 2달 기한이 있죠. 그 안에 내면 돼요. 다만 이제 매출은 안 보지만, 매출 안 보는 대신 그 대표자 이름으로 낙찰 받아야겠죠. 대표자의 어떤 소득을 보긴 하는데, 그 소득이 어느 수준이냐, 2억짜리를 1억 6천에 받아서 80% 하면 한 1억 뭐 3천 정도 대출 나오는데, 5%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대출이자가 한 40, 50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그 40, 50만 원 정도의 소득 증명만 되면 됩니다. 심지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4대 보험으로 찍히는 돈뿐만 아니라 알바, 카드비, 사업소득으로 그냥 통장에 꾸준히 찍히는 그 돈이면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신용도는 신용불량자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신용불량자
통장자가 아니라는 선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번 기수가 34명인데 결론은 대출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계대출로 갈지 사업자 대출로 갈지 이 차이이지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때가 어딨어. 사업자 대출이 장점이 마이너스 통장도 활용할 수 있죠. 그럼 내가 돈 없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단타 매도할 때 매매 사업자로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매매 사례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사례들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고. 이게 저는 없어질까봐 걱정이에요. 매매 사업자가 없어진다거나 이게 폐지된다거나 사업자 대출이 막힌다던가 이러면 사실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사업자 대출을 받아라라고 하면 사업자 이름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거냐? 입찰할 때는 개인과 법인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도 개인으로 입찰하시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도 개인이다. 대신 이제 그 사업자의 대표자 이름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법인은 법인 입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챙겨야 될 서류들, 뭐 인감이라든지 이런 걸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더 있으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블로그에 쳐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법인 입찰 이렇게 하면은 준비해야 될 서류들, 뭐 도장들, 이름에 뭐 법인명을 써야 되는지 대표자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서류 미리 준비해서 입찰하셔야 됩니다. 이게 4년 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단기 매매 사업자 없었고 사업자 대출 없었어요. 그냥 가계 대출로 해서 2년 보유해서 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자 대출도 되고 단기 매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안 하는 게 사실 손해라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주택자를 유지하고 있다? 돈을 모으고 있다? 보이지 않는 돈을 날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에 나가는 돈만이 지출되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도 돈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데 누군가는 1년에 뭐 3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벌고 있는데 나는 1,000만 원 모았거든요. 그럼 이게 내가 1,000만 원을 모은 거냐?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건데 남들이 6천만 원 벌었을 때 나 1,000만 원 벌었으면 나는 5천만 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항상 그렇잖아요. 내 기준에서는 항상 비싸잖아요. 더 멀어지거든요. 돈만 모으면. 그런 점에서 생각했을 때 지금은 돈을 모을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수익화를 시키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 단기 매도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 교육생이 양산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8,2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야 이것도 가격이 10% 차이가 났네 2등이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매매를 1억 1,800에 했습니다. 계약서를 쓴 건 6월 1일이고 낙찰 받은 건 3월 28일이니까 딱 2달 정도 걸리셨네요. 계약서 쓰는 데까지. 한 600만 원 정도 비용 지출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얼추 그러면 9천만 원에서 1억 1,800이니까 2,800만 원 정도. 더 보수적으로 하면 2,500 정도 남긴 겁니다. 근데 2,500을 얼마짜리로? 8천만 원짜리로 남긴 거죠. 8천만 원에 낙찰 받은 걸로. 3월 28일 날 낙찰을 받습니다. 이제 4월 11일 날 잔금 납부 통지를 받았을 텐데 그날로부터 한 달 좀 넘게 기한을 줍니다. 잔금 납부를 하면 되는데 거의 마지막쯤 이제 납부를 하셨네요. 여기 보시면 24년 5월 2일 날. 5월 2일 잔금 납부 시점부터 이제 대출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2달 반 뒤에 7월 23일 날 배당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배당 받는 세입자 포함해서 채권자들 보통 한 달 뒤로 잡히거든요. 잔금 납부하고 한 달 뒤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동 담보 물건이라서 모든 물건이 다 잔금 납부가 끝나야지 배당 기일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 반이나 지나가지고 겨우 잡힌 거예요. 다른 물건이 아직 낙찰이 안 된 것들이 있었나 봐요. 5월 1일 날 이제 잔금 납부를 하셨고 계약서를 쓴 게 6월 1일이었죠. 그러니까 잔금 납부하고 딱 한 달 만에 대출이자 한 번만 내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잔금 날짜도 빠르네요. 6월 26일. 대출이자를 2번이 채 안 내고 매도해서 2,500만 원 정도를 남긴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초 투자금은 최저가의 10%인 보증금 665만 원. 자, 요거 마이너스 통장 활용해서 꺼내서 지출하면 됩니다. 낙찰을 이제 3월 28일 날 받으셨고 3월 28일과 잔금 납부한 5월 2일 그 사이에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은행에 우리가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은행도 이 사무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4월 중순쯤으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월 중순에 이제 사업자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사인을 했을 겁니다. 사인하면서 저는 잔금을 실행을 5월 2일 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5월 2일 날 실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5월 2일 날 뭘 해야 되냐? 법무사님께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입금을 해야 됩니다. 대출 실행을 하면서 나머지 잔금도 법원에 내고 등기 이전도 하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서 필요한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내야겠죠. 그러니까 최초 낸 665만 원 제외하고 대출을 만약에 80% 받았다면 나머지 10% 그 금액이 얼마죠?
지금 우리가 최초에 낸 게 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만 내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1000만 원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서 보내면 되겠죠. 취득세까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2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200만 원만 꺼내서 내면 됩니다. 그럼 잔금 납부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내야 되는 비용들이 또 있겠죠.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명도비, 대출이자, 공과금이 밀려 있으면 일부는 우리가 또 승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비용들이 뭐 4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를 하면 아마도 이걸 정리하는데 다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돈이 마이너스 통장만 들어간 거죠. 마이너스 통장만 활용해서 얼마를 벌었죠? 이분은 세금 다 내고 나서 대략적으로 2,5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내 돈 없이 2,500만 원을 번 거예요. 0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2,5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대출도 사업자 대출이 돼야 되고 그 매매 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둘 다 된다는 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생들이 낙찰 사례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그러면 매도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풀피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례가. 맞죠? 예. 풀피는 뭔지. 풀피라는 거는 어떤 거냐? 지금 이 물건을 예로 계속 들어볼게요. 보셨던 거니까. 이 물건 물론 단기 매매를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시세보다 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나홀로 아파트는 아마 전세가율이 높을 겁니다. 80% 이상 될 건데 전세가율이 80%인데 우리가 낙찰을 70% 수준에 받았어. 지금 우리 교육생도 감정가의 43%에 받았거든요. 이거 감정가가 1억 9,400입니다. 자,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받으면 대출이 100% 나오는 은행도 있어요. 반값 이하로 받으면. 근데 저는 80%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대출 100% 나오면은 진짜 마이너스 통장도 안 써도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받은 게 감정가 1억 9천짜리를 8,200만 원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의 전세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전세가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1억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최소한. 왜냐면 감정가가 1억 9천이니까 매도가 1억 1,800이 됐으니까 1억 정도는 전세가가 될 겁니다. 1억에만 전세를 놔도 이분은 어때요? 돈이 더 생기죠. 이게 풀피예요. 집을 판 게 아닌데도 집을 빌려줬는데 보증금을 받고 나니까 돈이 더 생긴 거. 그러면 이거의 장단점은 뭐냐? 장점은 돈이 묶이지 않는 거. 말 그대로 돈이 더 생긴 거니까 돈이 묶이지 않은 채로 갖고 가는 거죠. 시세 상승이 있으면 돈도 안 묶였는데 시세 상승까지 같이 누릴 수 있죠.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바로 파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반대면이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거나 역전세가 나거나 전세가가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매매가가 빠지면 생각했던 수익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택수가 늘어난 채로 갖고 가는 거죠. 아까 단기 매매는 소유권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주택수도 다시 원상복구 되지만 요거는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택수가 늘어난 채로 가야 된다. 특히나 요즘 같은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는 시기에는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좀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풀피보다는 사실 단기 매매가 훨씬 더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볍긴 하죠. 손 털고 나면 끝인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계약되는 기간으로 쳤을 때 전세가 이제 매매보다는 훨씬 빨리 되는 편입니다. 보증보험 되는 한도로 내가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고요. 풀피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입찰을 했을 때 풀피를 맞추는 기한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매매는 사실 3개월이 걸릴 수도 4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전세를 뭐 3개월 동안 안 나갔다는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한 달 안에 보통 나갑니다. 낮아진 보증보험 한도 안에서는 잘 나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풀피든 매매든 어쨌든 투자라는 걸 하고 나면 돈이 더 생기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가 그냥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모으는 거는 너무 좋은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모으는 건 기본이고 투자라는 것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너무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